중국 정부의 강경한 종교 정책 때문에 중국 선교를 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선교사들이 강제적으로 사역지를 떠나야 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국내 중국 유학생을 위해 사역하고 미디어를 활용해 복음을 전하면서 중국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영호 목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그 종교 정책이 좀 변하면서 중국 그 사역지를 떠나야 되는 선교사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도 사실 14년 동안 중국 선교를 하시다가 거의 추방되다시피 해가지고 나오셨잖아요. 14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제가 선교로 헌신하게 된 것이 참 청년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선교 현장에 내가 헌신해서 나가서 직접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졌었어요. 예, 그 와중에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께서 중국 선교를 제안을 하셨고 그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서 중국 선교 현장에 나가게 됐습니다. 저는 도착과 더불어서 즉시 그 신학교 사역을 했어요. 사실 중국 현지에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시스템이 사실 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를 10년 가까이 신학교를 통해서 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중국을 떠나오기 한 4년 전부터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주일학교 사역과 교사 교육에 전념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강경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정교회라든지 중국에서의 기독교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목사님께서 10년 넘게 중국 현지에 계셨으니까 중국 선교의 현황을 한번 짚어주시죠. 네, 1992년 한중 수교를 기점으로 한 근 30년 정도 중국 교회는 그야말로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3, 4천만 명의 기독교인 인구가 그 사이에 비약적인 성장을 해서 지금 현재로는 1억 3천, 1억 4천까지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성장이죠. 이것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히 그 전무후무한 아주 기록적인 양적 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엄청난 성장의 배후에는 한국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 30년 가까이 한국교회는 물적, 인적, 영적 모든 자원을 총력을 기울여서 중국 선교에 헌신을 해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중국 교회에 대해서는 위기감을 느꼈겠죠. 근데 아마 가장 큰 계기는 중국의 기독교인 인구가 중국의 공상당원 수 한 8천만 명 가까이 되는 공상당원 수를 초월하는 순간에 아마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교사 추방 정책을 촉발시켰고요. 중국 내의 정치 상황 그리고 미중 간에 또 한중 간에 복잡한 국제 관계가 맞물린 2017년 급기야 중국 정부는 신종교 사무조례를 선포하게 되었고 본격적이고 아주 대대적인 선교사 추방 정책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2017년과 2018년 약 2년간에 걸쳐서요. 근 80% 가까이 되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이 추방되거나 입국 거부를 당하거나 비자 연장 거부 등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중국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나마 생존해 있는 선교사들, 이 선교사님들도 아주 극히 제한된 조건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아마 사역을 이어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선교는 고난과 역경 속에 더 강하게, 더 견고하게 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의존적인 신앙에서 홀로 서기를 하고 또 양적 성장에만 머물러 있던 성장이 이제 질적 성장을 꾀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 내 성장에서 이제 교회 외에 선교에 눈을 뜨고 눈을 돌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실 한국교회도 또 선교사님들도 선교 정책과 전략의 변화를 꾀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중국을 포함한 중화권 지역이 한국 교회의 주요 선교 뭐 전략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어려움에 봉착을 했습니다만 이 중화권 선교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국 교회가 이 중화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될까요? 이미 중국에서 추방된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 그 중국의 디아스포라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 사실 그동안에는 관심권 밖에 있던 일이거든요. 예. 15억 중국 대륙에 있는 사람들 못지않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0억의 그 중국 화교들을 향한 관심. 그것이 이번 이 급격한 추방 흐름 속에서 발생된 하나의 아주 새로운 움직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 중국의 종교 정책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교 정책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교회를 향한 핍박, 선교사들을 추방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선교의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중국 교회는 이제 받는 선교에서 이제 주는 선교로 또 선교하는 교회로 탈바꿈을 하고 있고요. 이미 중국 교회는 세계 선교 현장에서 아주 훌륭한 선교 파트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 세계 기독교 선진 국가들에는요, 굉장히 많은 유학생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7만 명 가까이 되는 중국 유학생들이 생활하고 있고, 네. 또 수십만 명에 이르는 중국 사람들이 한국 땅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한 이 선교, 또 이들을 향한 훈련을 통해서 아마 더욱더 중국 선교의 자원들은 더 풍성해지고, 더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글로벌 미디어 시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디어로만 본다면 아마 미전도 종족은 없을 겁니다. 미디어가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전 세계는 종교 간의 갈등이라든지 또는 민족주의적 움직임으로 인해서 점점 선교사들이 설 땅이 좁아지고 있어요. 네. 바로 이럴 때 미디어라는 도구를 통한 선교 전략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재배치를 기다리는 선교사들, 이들은 선교 현장의 경험이 풍부하고 또 선교지에서의 야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네. 특별히 요즘에는 선교에서 이제 미디어를 활용한 선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미디어가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의미일 텐데, 네. 좋은 사례로 이제 목사님께서 사역하고 계신 조이 차이니즈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현재 조이 차이니즈는 두 개의 방향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내 7만여 유학생들을 초점으로 대학별 유학생 동아리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업로드해서 민들레 홀씨처럼 퍼뜨리는 방송 선교죠. 이들과 함께 우리는 또 아주 재미있는 콘텐츠들을 많이 생산해 갈 것입니다. 이렇게 생산된 이 콘텐츠들이 중국 대륙으로 다시 들어가고 또 중화권으로 퍼지면서 이 복음이 문화의 옷을 입고 더 깊이,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뭐 저희 조이 차이니제는 대만의 그TV라든지 미국의 새들백 처치에서 만든 아주 좋은 기독교 컨텐츠들을 공유하고 있고요. 네. 국내에 또 유명한 그런 선교단체들에서 만든 아주 좋은 컨텐츠들을 또 서로 같이 공유하면서 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서서 중국 선교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그곳에서 활동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힘을 좀 보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좀 협력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지역주의적인 그 사고와 정책 속에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래서 땅에 얽매이고 또 땅을 경계 삼는 선교
정책을 펼쳐왔다면 이제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또 사람을 따라서 선교하는 선교 정책을 피는 것, 정책적으로 선교사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한국교회는 중국의 종교 정책을 좀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곳이든지 간에 틈새가 있습니다. 정문이 막혔다고 해서 내가 들어가는 것을 포기한다면 참 어이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다른 문이 존재한다, 다른 틈새가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고요. 네. 우리 조이 차이니제는 교파를 초월한 각 교단 선교사님들이 협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제는 선교라는 큰 화두를 놓고 이제는 교단을 초월해서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가 될 필요가 있다. 각계 전투가 아니라 공동 전선과 같은 어떤 선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교 현장이 급변하면서 미디어 선교는 하나의 커다란 대안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중국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중국의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든 복음을 담은 미디어 콘텐츠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중국 대륙을 그리고 중화권 지역을 흘러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미디어 선교에 대해서 눈을 뜨고 한국 교회가 미디어 선교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을 향한 메시지 하나 던져주시고 오늘 네.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 선교의 현장 속에 한국을 아주 중추적으로 사용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여전히 사용하고 계시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선교사는 바로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사용하시는 일꾼들입니다. 그동안 선교사님들은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이 하나님의 선교를 지금까지 이어왔어요. 이제 선교의 현장에서 쫓겨나서 그 충격과 아픔을 겪고 있는 선교사들을 이제 한국교회가 위로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시에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님들이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서 다음 선교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조이 차이니즈 김형호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